네, 지역별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순천이죠? 네, 저도 순천이라고 들었는데요. 순천에 우선 두 곳의 도시재생이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순천시 향동에 조성된 문화의 거리입니다. 1430년에 지어진 순천부 읍성이 위치한 곳으로 지역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 외곽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빠져나갔고 향동은 쇠퇴기를 겪었습니다. 순천시는 이처럼 낙후된 도시를 되살리기 위해 2014년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민과 함께 환경을 정비하고 오래된 건물을 보수해 주택과 상권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청년 창업 등을 통해 일자리 150개가 생겨났고 빈집 180여 곳이 감소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2017년에는 버스터미널이 있는 장천동과 저전동에 두 번째 사업을 유치했고 올해는 순천역 1원에 전국 최초로 세 번째 사업을 유치해 도시재생 1번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순천시는 500여 차례가 넘는 간담회를 열어 주민이 참여하고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단순히 부수거나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저는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들이 지금 밥집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도시재생의 저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2014년에 청가지로의 정원도시 사업.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2015년에 청수골 새뜰 사업의 일환으로 청수정 카페가 성공 사례로 꼽히는데요. 이 카페는 한옥을 리모델링한 카페로서 일자리와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곳은 2017년 일반 근린형인 정원을 품은 비타민 커뮤니티 저전골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순천에 있는 남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재생을 특화한 사례라고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원래 목적이 거기 사는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의 향상, 그렇죠. 이런 게 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관광객 유치보다는 사실 관광객들 주머니를 털어서 뭐 이렇게 먹고 산다,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주민들 삥 뜯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주민들이 이제 그죠, 상주 인구가 더 돌아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낙후된 그 시가지가 이제 복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은 좀 왜곡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또 다른 시각이 관광객들한테 있어요. 삥을 뜯어가지고 이걸 장사해가지고 먹고 삥 살겠다. 뜯으란 얘기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먼저 네. 주거 환경 정비가 아까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하고 주거지 지원형 그거는 정말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 얘기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주민 소득 향상. 그래서 여러 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순천 도시재생 과정을 좀 보니까 순천이 그래도 전남 지역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이거든요. 순천이 속도보다는 방향, 그리고 사람보다는 시스템, 외부 전문가보다는 주민을 기준으로 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17년까지 도시재생 선도사업 선정이 됐어요. 사실은 그 순천 같은 경우에는 향동하고 금곡동 일대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랍니다. 그리고 빈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주택들이 많아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동네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 도시재생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했느냐. 골목길 정원 그리고 마을 공동체 육성을 하고 생태 기반 시설을 구축한 다음부터 에코마을 시범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도 지역이라고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금곡동과 향동은 그렇게 해서 순천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지역으로 지금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공부를 많이 했네요. 제가 사실은 기억력이 상당히 나빠요. 공부하느라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순천에 대한 도시재생은 많이 못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좀 궁금한 점도 많은데요. 이 기자님들 왜 이러시죠? 많이 못 들여다보고 어떻게 오시죠? 네, 그래서 그 상을 받았다고 해요. 지난해 2019년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를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순천이 열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주민주도 성공적 사례를 인정받아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좀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주민들이 왜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됐지? 목포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제가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목포에 상당히 인터뷰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주민 참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는지, 여기는 시와 골목을 만든다는데 저런 거 뭐하러 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순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했던 게 5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주민들을 모아요. 그리고 주민 검토 아까 하신다고 했죠. 시민 토론회도 합니다. 도시재생 자문회 회의를 해요. 그리고 주민과 함께 계획을 짰어요. 이게 사업 시행 전의 모습이고요. 사업 시행을 하고 나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상황판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주민들이 직접 볼 수 있게 상황판 설치하고, 또 상가 이분들이 민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업을 추진할 때 있어서. 그러면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냐면 목요일마다 점심을 같이 먹는답니다. 관계 공무원이 됐든 뭐 시장님이 되셨든 가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밥값은 누가 내요? 이야기 청취를. 죄송합니다. 제가 밥을 같이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요. 도시락을 같이 먹으면서 주민 의견을 그만큼 관심 있게 소통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소통이 어느 곳에서든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결국 그 주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 어렵거든요.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이 지역 공동체를 보고 하는 건데, 그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 중에 하나인 지역 주민들의 그 어떻게 보면 의식의 전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목포 아까 언급 잠깐 하셨는데, 목포는 저 이렇게 원도심 쪽, 구도심 쪽에 가서 들어보면 그런 좀 슬픈 얘기를 많이 들어요. 슬픈 얘기. 네. 내 건물값, 그러니까 부동산 값을 오르기만을 기다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임대도 안 내주고, 팔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허름해도 두고 이게 재생에 관해서 그 관심이 투자가 없어요. 되기만을 기다리시는 이런 이야기. 그런데 부동산 값만 오르기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민들의 의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순천에 한 곳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일자리. 그 금곡동에 아까 청수정 그 카페를 얘기를 드렸는데요. 거기가 사실은 60세 이상의 90%를 차지하는 동네랍니다. 그리고 2015년 이전까지는 도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하수도 보급률도 30%, 도시가스 없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하면서부터 정비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이분들이 18명 주민들로 구성을 했어요. 근데 이 협동조합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청수동 카페 운영을 해요. 근데 여기가 순천 청수동 카페에 가면 사람들이 줄을 밖에까지 쭉 서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물론 사람들 많이 투입돼서 하면 좋잖아요. 근데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고 수익 배분 주민들이 하겠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카페를 운영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도, 그러니까 주체는 젊은 분들이 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도 거기 도와서 같이 하시고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경제 활성화, 경기 활성화 얘기를 하시는데 내 지역에 우리 주민이 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도시 재생하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 관광이라는 게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일자리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래서 분명히 이 도시재생이 성공한다면 정말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목포나 다른 이 서부권의 지역들은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고, 이 순천이라는 지역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